세종시록 86번 세종 21년 9월 19일 갑자 두 번째 기사 1439년 명정동 4년 야인 범찰의 이주에 대해 논의하다. 한길도 도절제사 김종서가 치게하기를 범찰이 옮겨 돌아갈 마음이 이미 결정되어 관하 5, 6집과 더불어 행장을 다스려 놓고 탑찰라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탑찰라가 주청한 사연과 준하지 않은 사유는 홀라운 사람이 탑찰라와 일시에 경사에 가서 명백히 들어 알아가지고 돌아와서 오랑캐 등에게 전하여 말하였는데 오랑캐가 와서 신에게 고하였습니다. 신이 회령에 이르러 오랑캐의 말로서 범찰에게 말하여 은근히 옮겨 돌아가려는 마음을 꺾었더니 범찰이 하늘에 고하며 명세하기를 진실로 주청한 일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웃으며 말하기를 너가 괴이하게 여기지 말라. 너가 탑찰라에게 대하여 마파라와 고토장사를 주축하여 글을 지어 아래라 한 것을 내가 그때에 다 알고 있었는데 너가 왜 그렇게 숨기는가? 이왕의 잘못은 할 수 없지만은 이제부터는 이후로는 두 마음을 품지 말고 영구히 국가에 지극한 은혜를 입어서 너 자손에게까지 물려주는 것이 또한 좋지 않은가 하였더니 범찰이 부끄러워하여 수없이 고두하고 매일 나 왔다 물러갔다 하며 제 아들 아하데를 보내어 신을 따르기에 신도 역시 더욱 후대하여 안심하게 하고 범찰과 동창 태지위 등에게 내지인 영통산 서쪽 골짜기 토우를 주어서 무지개의 침략을 피하게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회답하기를 지금 온 글의 사연은 자세히 알았다. 그러나 범찰이 요전에 입조할 때 여러 가지로 속여서 아뢰었는데 지금 다시 입조하면 또한 반드시 전과 같이 속여서 아랠 것이니 글을 보내지 않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러나 요전에 범찰이 입조할 때 조금도 막은 일이 없는데 저들이 매양 조정에 하수하기를 조선에서 우리가 조건하는 것을 저지한다 하였으니 이제 범찰이 만일 입조하고자 하거든 막을 것이 아니다. 전일에 범찰이 몰래 동탑 차라를 보내어 주청하였으니 할 때 마침 우리 사신이 이르러 그 주청한 사연과 준하지 않은 사유를 자세히 알아가지고 돌아왔다. 우리가 비록 말하지 않더라도 저가 어찌 모르겠느냐. 만일 끝내 말하지 않으면 저들이 반드시 도리어 의심하고 두 마음을 품을 것이니 경은 마땅히 말할 계제에 범찰에게 이르기를 국가에서 지성으로 너를 대접함으로 너희들이 매양 언덕을 일컬어 말하기를 지성으로 보답하기를 도모한다고 하더니 건자에 어째서 조정의 비밀리 아래여 반드시 옮겨가려 하는가 하여 이렇게 도리를 들어 꾸짖어서 저가 만일 불복하거든 마땅히 이르기를 지난번에 동탑 찰라가 들어가 아랫일은 무슨 일인가 라고 이렇게 가르쳐 말하여 힐책하며 제가 자연히 담이 떨어져서 속으로 다시 창할 계획이 사라져서 입조한다고 발언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저들에게 노여움을 격동시킬 것은 아니니 경히 잘 처리하라. 또 전자에 동탑 찰라가 싸가지고 간 범찰에 주문한 사연과 탑찰라가 스스로 아랜 연유를 민의생 등이 갖추어 자세히 듣고 보고 돌아온 것은 역시 저들이 아는 바이다. 그러나 왕소가 훔쳐준 탑찰라의 정문을 싸가지고 온 일은 저들에게 알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모두 대신에게 의논한 것이니 경의 뜻에 가하다고 생각되거든 여기에 의하여 시행하고 만일 불가하다고 생각되거든 적당하게 헤아려서 가감하여 시행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6년 세종 21년 9월 19일 갑자 세 번째 기사 통상 매우가 요동에서 돌아와 야인의 실정을 아뢰다. 자문을 싸가지고 갔던 통사 매우가 요동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요동 사람이 말하기를 해서 이 야인이 와서 말하기를 삼위 달달이 군사를 조련하여 조선으로 향하고자 한다고 하였다 하고 또 말하기를 거을 가게의 자손들이 말하기를 우리 부자가 조선에서 살해되었으니 우리들이 만일 원수를 갚지 못하면 장차 무슨 면목으로 다른 사람을 보겠는가 하여 항상 군사를 조련하여 또 조선을 도둑질하려 한다고 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곧 매우의 아랫말로
평안도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경이 이것을 알아서 사의에 따라 조치하여 응하라 하였다. 세종시록 86년 세종 21년 9월 20일 을축 첫번째 기사 안흥현과 함양군의 지진이 일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20일 을축 두번째 기사 양계의 부방갑사와 경중의 시비갑사의 사도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병조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양계의 부방갑사는 당번 하번은 물론 매월 서로 교대하여 부방하고 접전과 착갑 등의 별도가 배나 많은데 경중의 갑사는 2년은 하번이고 1년은 번상으로서 입직순작 시위하는 날 이외에 그 나머지 출번하는 날에는 아울러 사도가 없기 때문에 부방갑사와 경중갑사의 사도의 많고 적은 것이 현격합니다. 매양 당번한 세말 도목의 14가 화해하여 그 중에 사도가 많은 사직 10인을 호군을 주되 이를 항식으로 삼고 매 도목에 거관하는 자는 모두 부방갑사입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양계의 부방갑사와 경중의 시위갑사를 화해하여 거관하게 하지 말고 매양 도목을 당하여 호군 10채아와 부방갑사를 정한 액수에 구애하지 말고 매양 사직 10인에 호군 1채아를 주어 거관하게 하고 그 나머지 호군 채아는 경중의 시위갑사로 제수하고 양계의 부방갑사는 사직의 수가 비록 10이 못되더라도 매년 도목에 1을 호군으로 제수하여 권장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21일 병인 첫번째 기사 종정성과 시엄거가 사람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성이 보낸 시라 쇠모 등 구인과 홀라운 우지개 지휘 시엄가가 보낸 지휘 군토 등 8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록 86년 세종 21년 9월 22일 정묘 첫번째 기사 황해도 충청도의 구황족원을 아뢰도록 하다. 관찰사에게 전지하기를 금년에 도내에 결실이 안 된 고을이 펑 많으니 내가 매우 염려하는 바이다. 결실이 안 된 각 고을의 거민들이 국가의 진대를 기다리지 않더라도 굶주림을 면할 수 있는지 만일 반드시 진대하여야 한다면 의창과 군자의 저축으로서 명년 보리와 미리 성숙하기 전까지 지탱할 수 있는지 만일 부족하면 구황에 대한 조건을 급히 자세히 조치하여 아뢰고 명년 곡식 종자의 족하고 부족한 것을 또한 조치하여 아뢰라 하였다. 세종시록 86권 세종 21년 9월 22일 정묘 두번째 기사 이징옥이 사직을 청하다. 전 판경원도 호부사 이징옥이 상언하기를 신을 기복시켜 경상도 도질제사를 삼으셨으나 신이 모상을 마치지 못하였고 또 신의 아비가 나이가 88세이오니 곁에서 모시어 임종을 보게 하소서 하니 연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9월 22일 정묘 세번째 기사 호조판서 심도원의 졸기 도원은 순천부의 부유현 사람으로서 과거에 올라 벼슬을 거쳐 사헌집이 사관은 좌사간 이조 호조 참의에 이르고 동지 총재로 승진하여 여러 번 이조 호조 예조의 참판으로 옮기고 나가서 경기 강원 전라 삼도의 관찰사가 되고 발탁제 호조판서에 제수되었는데 이때 이르러 병으로 죽으니 나이 65세이다. 부음이 들리며 조회를 정지하고 조상하였으며 또 부의를 내리고 시호를 경숙이라고 하였는데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봉사함을 경이라 하고 마음을 굳게 먹고 결단함을 쓰기라 한다. 사람됨이 자봉하기를 비난한 선비같이 하여 의복과 음식을 갖추고 화려한 것을 승상하지 않으며 마음이 평탄하고 넓으며 조금이라도 생각한 것이 있으면 반드시 다 말하여 숨기는 것이 없으며 이를 만나면 과감하게 결단하여 일찍이 막히는 것이 없었다. 두 아들이 있으니 철보와 철한이었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23일 무진 첫 번째 기사. 충청도의 철의 재련을 범하다. 의정부에서 호주의 정문에 의가에 아뢰기를 충청도에 흉년이 들어 각 관에서 철을 재련하는 폐단이 적지 않사오니 청하건대 명년 봄까지 하나여 정지하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6원 세종 21년 9월 24일 기사. 첫 번째 기사. 문무과의 언영년을 의정부에 내리다. 세종시로 86원 세종 21년 9월 25일 경호 첫 번째 기사. 최경신 김요가 사은전을 올리다. 신급제 우혼납 최경신 훈련주부 김요 등이 전문을 올려 사언하였는데 그 말에 이르기를 그 논의 도가 커서 능히 포용하는 것을 읽게 하였고 우로의 은혜가 깊사와 더욱 감격을 더하였습니다. 마음에 새기기를 어찌 말하겠습니까? 가루가 되어도 갚기 어렵습니다. 엎드려 생각하옵건대 신등은 형창의 미미한 종적이요 호시의 말기입니다. 헌에 임하여 제주를 강함에 천의 정령함을 받들었고 일산을 기울여 거리에 놓니 도성 사람의 천망을 용동시켰습니다. 이미 작업을 띄어서 벼슬을 주시고 또 잔치를 내리시어 영화를 보이셨습니다. 선악이 양양하였으니 궁상의 곡조를 번갈아 아래고 자하의 흐름 넘실넘실하였으니 무르익게 우주의 봄에 젖었습니다. 어찌 촌분의 장처를 가지고 이 풍운의 지에 우를 얻을 것을 기필하였겠습니까? 이것은 대개 주상전하께서 마음은 화육을 두텁게 하시고 덕은 생성에 흡족하게 하심을 만난 것입니다. 밝은 유음을 홀연히 반포하셨으니 특별히 시험을 별다른 날에 열었고 붉은 병풍에 친히 납시었으니 기특한 재주 얻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부끄럽게도 뛰어난 재능도 없이 홀로 선발에 참여하였습니다. 신등의 삶과 마땅히 더욱 본분을 단단히 하여 길이 홍운에 있겠습니다. 신성을 우르러 군사를 삼으시며 기쁘옵니다. 충의를 맹세하여 서로 권면하와 매진하겠나이다 하였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25일 경호 두 번째 기사. 의정부 전리의 정액과 거관의 수를 정하다. 의정부에서 이조와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이제 의정부 전리 14인을 들 설치하여 50인으로 정액을 만들 때 만일 종전의 원수 36인 때의 거관하는 예의에 의하여 매년 2사람씩 거관하면 실로 불편하오니 청하옵건대 형조의 이전 50인의 거관하는 예의에 의하여 1년에 2사람, 다음 해에 3사람이 거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25일 경호 세 번째 기사. 함길도에서 노루와 사슴을 남역하지 못하도록 하다. 함길도 도질제사에게 전지하기를 본도의 자제들이 모두 무예에 능한 것은 오로지 그 지경에 노루와 사슴이 많아서 사냥으로 무예를 익힌 까닭인데 일찍이 들으니 지난 겨울에 큰 눈이 내려 지방 사람들이 눈이 깊이 쌓인 것을 타서 노루와 사슴을 많이 잡아 거의 남은 종자가 없어 자제들이 비록 무예를 익히려 하여도 방법이 없다 한다. 지금 또 눈이 깊이 쌓이면 무지한 지방 사람들이 대체를 따지지 않고 전과 같이 다투어 노루와 사슴을 잡아서 거의 멸종이 되어 자제들로 하여금 무예를 익힐 수 없게 할 것이니 경은 그리 알고 마감하여 아래라 하였다. 세종시로 86번 세종 21년 9월 26일 신리 첫 번째 기사. 종정승과 야인 탁씨가 토산물을 바치다. 종정승이 보낸 군안수의모 등 6인과 홀라운 우지계 도지휘 탁씨가 보낸 지휘 나하취 등 4인이 와서 토산물을 바쳤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26일 신리 두 번째 기사. 종정승이 그를 보내 치하하다. 처음에 종정승이 진강차량을 보내어 토산물을 바치고 이나여 호표피와 저마포를 청하였으므로 예조에서 종정승에게 글을 보내기를 이제 말한 뜻을 보고 겸하여 진강차량의 말을 들어서 귀주에 미국과 잔물이 적고 빈객은 많아서 접대하기에 곤란한 것을 알고 곧 갖추어 삼가하려 하더니 우리 전하께서 깊이 긍휼을 가하시어 특별히 조미 100석, 황두 100석, 소주 30병, 잉어 100마리, 꿩 100마리, 백세저포 10필, 흑세마포 10필,
포피 3령, 표피 2령을 내려주시었으니 영수하기 바란다. 그대가 말한 부산포에 거주하는 사람을 머물러 두고 완전히 보호하는 일에 대하여서는 지난 갑이년에 본조에서 왕지를 공경히 받들기를 상인이 그대로 다른 나라에 거주한다는 것은 고금에 들어보지 못한 일이니 그러므로는 상선이 와서 매매가 끝나거든 곧 돌아가게 하고 오래되어도 돌아가지 않는 자는 법식에 의해 구시를 거두어 구경에 충당하라 하셨으므로 공경할 일을 준수하여 시행하던 중 지난 병진년에 조카의 서계에 의하여 각 포에 거주하는 사람을 모두 다 쇠환하고 오직 60명만은 청에 따라 아직 머물러 두게 하여 조카가 사람을 시켜 마저 다 데려가기를 기다렸는데 이제 또다시 더 보낼 것이니 안접시켜 달라고 청하니 안접시키기가 번요할 것 같다. 그 전에 머물러 있기를 청한 60명도 빨리 사람을 보내어 데리고 돌아가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 연변에 고기 잡는 일은 이미 일찍이 각하의 청에 따라서 네이포, 부산포, 유영포 세 곳에서 고기를 잡게 허락하였으니 다시 아뢰기가 어렵다. 아울러 살펴 알아라. 자세한 것은 회사가 말로 할 것이다 하였다.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9월 27일 임신 첫 번째 기사 김종서가 양인 범찰 등의 상황과 김수연의 채임을 그만두기를 아뢰다. 한길도 도질대사 김종서가 승정원에 글을 오할치기를 이달 9월 15일 오롱초에 사는 오돌이 모다적이 와서 고하기를 혼란 오직에 수월동거 등 두 사람이 매매로 인하여 수주에 갔다 돌아왔다고 하기에 내가 가서 보고 인하여 소식을 물으니 대답하기를 우리 부락 사람이 전에 북경에 갔다가 들었는데 범찰 등이 파제강에 옮겨 살기를 주청하니 황제가 주스를 보고 크게 노하여 그 전에 계양등지에서 노드락질한 사적을 상과에 보고 꾸짖고 드디어 이러한 것을 허가하지 않았다고 한다 하였습니다. 이것을 듣고 돌아왔습니다 하고 또 승정원에 글을 바치기를 지경흥군사 김수연이 고만이 되어 체대를 당하게 되었으나 수연은 무죄가 특이하고 방어에 유능하며 새로 옮긴 군사와 백성들은 은근하게 무율하오니 청하옵건대 체임시키지 마소서 하니 이조에 내렸다.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9월 27일 임신 두 번째 기사 지편전 부수천 박팽년이 사직을 청하다. 상언하기를 신이 학술이 거치고 소루하여 스스로 부끄럽게 여기어 한가운데에 있어 글을 읽을 뜻이 있으나 말씀을 하려다가 못한 지가 여러 해 되었습니다. 지금 아비가 상을 당하여 전희연에 여막을 짓고 있고 신의 어미도 따라가 있는데 또 병이 있사오니 멀리 떠나서 벼슬 하는 것이 어찌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리하여 가서 여막 옆에 있어 연식을 살펴보고 또 어미의 당약을 받들어서 조석을 함께 하고 다행히 여력이 있으면 대강 학업을 연구하려 하오니 엎드려 바라옵건대 전하께서 신의 조그마한 정성을 양찰하시와 신의 직책을 면하게 하여 고구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9월 27일 임신 세 번째 기사 전중추원사 이정간 졸기 정간은 충청도 전이현 사람인데 처음에 음직으로 벼슬에 올라 여러 벼슬을 거쳐 사안부 지비에 이르고 여러 중요의 벼슬을 거쳐 첨청제에 승진하였으며 나아가 강원도 관찰사가 되었고 벼슬을 마치고 돌아와서 한가하게 살며 이양한 지 수십 년에 정간이 이미 70이 넘었고 어머니의 나이 100세나 되었다. 아침 저녁으로 기쁜 낯으로 봉양하여 어머니 섬기기를 지극히 효성스럽게 하니 임금이 그 효행을 아름답게 여겨 뛰어서 자헌대부 중추원사를 제수하고 특별히 궤장을 내려주고 인하여 교수를 내려주어 효행을 포장하였는데 이때 이르러 병으로 졸하니 나이 80이었다. 부음이 들리며 임금이 그 조상하고 위로하기를 의례와 같이 하고 시호를 효정이라 하였으니 지혜롭게 어버이를 사랑하는 것을 효라 하고 너그러이고 즐거이 고종명한 것을 정이라고 한다. 사람됨이 기우가 너그럽고 크며 자성이 순수하고 아름다우며 그때의 관후 장자라고 일컬었다.
매양 어머니 생시를 당하면 반드시 힘껏 판비하여 어머니에게 축수하고 친히 어린아이와 같이 하여 어머니 마음을 기쁘게 하니 가정 안에 화기가 애애하여 드디어 한나라에 탄미하고 사모하는 바가 되었다 한다. 아들은 이사음, 이사관, 이사신, 이사예, 이사민이었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28일 개요 첫 번째 기사. 김종서에게 범찰의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하다. 함길도 도제제사 김종서에게 전지하기를 병이 상하는 것은 자세히 알았다. 내가 생각하건대 범찰의 죄가 한 가지가 아니다. 지난번에 가시파가 사람을 쏘아 죽였으니 그 죄가 한 가지요. 지난해에 패만을 부리어 변장에게 무례하게 하였으니 그 죄가 두 가지요. 지금 중국에 주달하는 데 있어서 군부에 이르기를 간문이 사칭이니 하였으니 오랫동안 격리에 살면서 깊이 구건을 입고서도 그 말이 이렇게 불경하니 그 죄가 세 가지이다. 그 세 가지 죄를 수죄하여 못 빼면 중국에서도 그러다 하지 않을 것이요. 여러 종류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시 생각하니 가시파가 사람을 쏘아 죽인 것은 이미 수년이 되었고 국가에서 범사를 후퇴한 지가 오랜데 지금 사람을 쏘아 죽인 죄를 수죄한다면 늦은 것 같고 지난해에 변장에게 무리하게 한 것 그 뒤에도 박고문이 후대하기를 전과 같이 했는데 지금의 그 무례하게 한 죄를 수죄하는 것도 또한 온당하지 않다. 군부를 가리켜 간문이 사칭이니 하였으니 이것은 진로 용서할 수 없는 죄이지만 그러나 이변 등이 동탑 찰나의 주초를 훔쳐온 것은 드러내어 말할 수 없으니 마땅히 저희들 중에 사람이 와서 고한 것으로 증거를 삼아야 하겠는데 저희들 중에 사람이 진고한 것으로 증거를 삼는다면 저희 여러 종류의 불악에서 모두 생각하기를 큰나라에서 간사한 소인의 참소를 믿어들었다고 하여 항상 이리저리 불안한 마음을 품을 것이다. 대개 참소라는 것은 예전 사람이 취하지 않은 것이고 대국에서 이적을 대접하는 데에는 반드시 신의로서 중함을 삼나니 한번 신의를 잃으면 누가 나를 믿겠는가. 그 일각에는 죄악이 가득 찼으니 처음에 잡혔을 때에 누가 머리를 보존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였겠는가. 그러나 속으로는 비록 탐지하고 엿보는 계교를 품었으나 겉으로는 귀순하는 모양이 있었던 것 같았어. 그 처자를 데리고 와서 변장에게 배웠기에 내가 그 신의를 중하게 여겨 그 생명을 보존시켜 경중에 안치하였으니 이는 여러 종류들이 함께 보고 들은 바이다. 호문과 이 인화 등이 고한 바 범찰이 홀라온을 이끌어 삼진을 나누어 포위하여 출병하지 못하게 하려고 한다는 것은 그 말이 의심스러운 것이 없지 못하다. 홀라온의 무리가 매우 잡다 하나 그 토속이 각자가 부락을 이루어 혹은 10여가를 거느리고 혹은 30가를 거느려 많아도 100여가에 지나지 않으니 내가 모르기는 하지만은 도둑질을 할 때는 여러 부락이 능히 합하여 하나가 될 수 있을런지 그러나 삼진을 포위하라고 하면 반드시 만여 명의 병력을 가진 연회야 포위할 수 있을 터인데 그 수와 사론가의 아우인 다론가 등의 거느린 군사가 좋게 삼진을 포위할 수 있는가? 또 말하기를 급반대를 당하면 그 관할을 따르지 않는 자를 죽이고 그 나머지를 협박하여 복종시켜 행한다고 한다. 이 말이 변장의 귀에 이르렀으니 그 관하가 어찌 들었어 아는 자가 없겠는가. 관하가 만일 들었다면 반드시 떠들어댈 터인데 지금 아직 떠들어대지 않으니 이건 역시 의심스럽다. 저들이 현재 성 밑에 편안히 살아서 머리를 변장에게 맡기고 기순하기를 예전과 같이 배반하는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내가 갑자기 먼저 손을 대면 연경의 야인인 도울론 보울간과 같은 종류가 의심하고 배반할 마음이 있지 않겠는가. 하물며 송고로 같은 무리는 지금까지도 신복하지 않는 것이겠는가. 대신에게 의논하니 모두 말하기를 변장으로 하여금 대비하고 천천히 관망하여 틈이 생기기를 기다려서 배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틈이 생기지 아니하는데 갑자기 주력을 가하면 여러 종류를 반드시 의심하여 변방의 걱정이 이로부터 생길 것입니다. 비록 동창으로 하여금 그 관할을 거느리게 하여도 그 마음을 역시 하릴 수 없습니다 한다. 내가 또 생각하니 다시 그 제어하는 방법을 더 엄하게 하여 요동할 수 없게 하는 것이 상책이겠다. 그러나 나는 생각하여도 그 방법을 얻지 못하였으니 경히 잘 생각하여 만일 좋은 방법을 얻거든 자세히 계달하는 것이 좋겠다. 이만주는 여러 번 변경을 범하여 노략질을 자행하였으니 죄악은 조정에서 아는 바이고 조정에서도 역시 이미 쳐서 멸할 것을 허락하였다.
범찰이 여러 번 조정에 청하여 만주와 함께 살려고 하는 것은 조정에서 범찰이 만주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도둑질을 하려는 것을 어찌 알지 못하겠는가. 치교에서 이미 범찰로 하여금 전과 같이 생업을 편안히 하여 거주하라고 하였는데 범찰이 치교를 어기고 명령을 거스려서 다시 옮겨 살기를 청하기 때문에 조정에서 동탑찰의 아름에 대하여 꾸짖어 노하고 허가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으로 본다면 범찰이 비록 주륙을 당하더라도 조정에서 반드시 다른 의논이 없을 것이다. 여러 종류들이 의심할 것인즉 이것이 염려가 된다. 그러나 저들이 혼돈이 있어 배임을 당한 것이니 여러 종류들도 반드시 의심하고 배반할 마음이 없고 모두 범찰이 배임을 당한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인정이 부득이한 뒤에 처자를 돌보지 않는 것은 혹 있지만 범찰은 부득이한 사세가 없으니 그 처자를 버리고 몸을 빼어 도망에 달아나겠는가? 혹 다른 도적을 유인하는 행적이 드러났거나 혹은 파제강으로 도망하여 달아나려는 실상이 이미 나타나서 이와 같은 판단이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면 천리의 해보를 기다리자면 기회를 잃을 것 같으니 만일 할 만한 기회가 있거든 임시하여 잘 헤아려서 시행하라 하니 김종서가 회개하기를 지금 내교를 받고 반독하여 생각하여 보니 성녀가 지당합니다. 신이 봉승하기에 여가가 없사온데 무슨 다른 방책이 드릴 만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이 한 가지 의심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이 범찰에게 탑찰아가 주청하였다가 허가를 받지 못한 일을 말하니 범찰이 처음에는 두려운 뜻이 있더니 더욱 교기를 부리니 신이 그 뜻을 추측하옵건대 한두 달만 지나면 반드시 친히 조회하기를 청할 것입니다. 대저 자기에게 붙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상정인데 범찰이 만일 친히 아래에 액을 하면 조정에 들어 믿지 않을지 어찌 알겠습니까? 만일 허가를 얻으면 드디어 돌아오지 않고 혹 조정에 머무르거나 혹 파제강에 머물러서 먼저 처자를 청하여 돌아가고 계속하여 관할을 청하여 가면 우리가 비록 보내지 않으려 하나 어려울 것입니다. 만주가 크게 침략을 자행하지 못하는 것은 한갓 힘이 약하기 때문인데 만일 범찰관의 힘을 얻는다면 변방백성의 후위를 근심을 어찌다 말하겠습니까? 이것은 신이 번거로움 끓이지 않고 감히 말하는 것입니다. 하였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29일 갑술 첫 번째 기사 김종서가 경원부의 일과 양인들의 상황을 아뢰다. 김종서가 취계하기를 경원부 진무 김여지 등 8인이 연대의 살핌을 칭탁하고 후 훈탄을 건너 깊이 오랑캐의 땅 30여리를 들어가서 인간지면에 이르러 고기를 잡다가 오직에 30여인이 갑자기 와서 활을 쏘아 여지는 화살을 맞고 말을 달려 도망하여 겨우 몸을 피하였으며 또 4사람은 화살에 맞아 죽고 나머지 3사람도 또한 화살을 맞고 말 7필을 모두 적에게 빼앗겼으니 이것은 수령이 건방을 소홀하게 한 까닭입니다. 도부사 박인영과 판관 이최 등을 입문하여 취획하고 여지 등도 또한 옥에 가두고 국문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회답하기를 지금은 대본은 자세히 알았다. 우지개 등이 본래 변경을 범하려고 온 것이 아니요 김여지 등도 또한 우지개를 막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다만 고기를 잡기 위하여 강을 건너 깊이 들어갔다가 우연히 적을 만난 것이니 대체로 돌아보면 괴이할 것이 없다. 그러나 지난 병진년 사진을 신설하여 여러 종류의 야인들이 기순한 모양이 있는 것 같고 별로 성식이 없기 때문에 변장도 또한 계엄할 생각이 없어서 저 적들이 강을 건너 유숙하여도 오히려 방비할 줄을 모르고 있으니 급해하는 것이 당연하다. 지금은 여러 곳의 적변 소식이 잇따라 보고되므로 방어의 일이 긴급하여 성 쌓는 역사를 그만두고 남도의 군주를 모으고 또 경중의 용사를 보내었으니 마땅히 더욱 경비를 가하여 들을 깨끗이 치우고 입보하고 방어하는 일을 떠나지 말고 군사를 정돈하여 변에 응할 때인데 인형이 긴급하지 않은 공사를 칭탁하여 마음대로 방어하는 것을 떠나서 깊이 90리나 되는 오랑캐 땅에 들어갔으니 변장으로서 군무를 돌보지 않음이 이와 같다. 변에 대비하여 입포하는 때에 거지립하는 절차를 엄하게 하여 비록 풀을 베고 양식을 취하는 사람이라도 반드시 여첩자, 여감합 등의 부계를 조사한 연후에 문에 나가는 것을 허락하여 오를 것인데 김여지가 진노의
직임으로서 연대의 척간을 칭탁하고 마음대로 팔구인을 거느리고 임의로 강을 건너 깊숙이 저쪽 땅에 들어가서 어렵을 자행하였으니 김여지의 죄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변장으로서 입봉하는 데 마음을 쓰지 않고 건방에 태만함이 또한 이와 같으니 만일 혹시 수많은 적들이 갑자기 성을 포위한다면 누가 능히 막을 것인가. 내 마음에는 도리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지난날에 여연 사람들이 초서를 잡기 위하여 혹은 매를 잡기 위하여 저쪽 지역을 왕래하다가 적에게 피살되거나 사로잡혀 영구히 집에 돌아오지 않은 자가 혹 있는데 수령이 오히려 알지 못하니 국가에서 어떻게 알겠는가. 지금 김여지 등이 깊숙이 저쪽 지역에 들어간 일로서 보면 김여지는 이미 진무가 되어서 관가에서 아는 사람이고 살해당한 사람이 또한 적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여 고발한 것이다. 그 나머지 누호와 협호로서 관가에서 알지 못하는 사람이 혹 사산일로 강을 건너 깊숙이 들어갔다가 피살되었거나 사로잡혀 돌아오지 못하였는데 관가에서도 알지 못하여 국가에 보고하지 못한 자가 반드시 많을 것이라 생각된다. 경의 뜻은 어떻게 생각되는가? 인물을 깨끗이 비우고 입보하는 것을 사람들이 모두 어렵게 생각하지만은 얼마년에 김윤수가 여연을 다스릴 때 그 거민들을 빠짐없이 입법시켰기 때문에 저들 적 수천이 들어와 침략하였으나 포로된 자가 10사람도 못 되었고 또 정사년에 신진도가 벽동을 다스릴 때 본군은 적이 들어오는 길의 요충도 아니고 소식도 또한 이와 같이 긴급한 것이 아니었지만 입보를 엄하게 하였기 때문에 수백의 적이 와서 침노하였으나 빈손으로 돌아가는데 진도가 적의 중과를 헤아리지 않고 경솔이 나가서 폐함을 자취하였다. 경우는 다른 지역에 비할 것이 아니라 실로 적이 들어오는 길의 초입이고 지금 또 적변의 소식이 연속하여 끊이지 않은데 이와 같이 조치가 소루하고 입보를 삼가지 않는 것은 또 어쩐 일인가. 전일에 굳게 지키기를 엄하게 하고 입보를 삼가라는 등의 일로서 연속 반복하여 정령하게 정교하였는데 오늘의 일로 말한다면 모두 쓸데없는 문구가 되고 말았다. 또 이와 같은 적변의 소식을 당하여 주장의 마땅히 호령을 거듭 밝혀서 여러 장수로 하여금 밤낮으로 경비하게 하여 항상 적을 대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인형이 마음대로 방어를 벌이고 멀리 와서 진알하였어도 경이 즉시 일책하여 돌려보내지 않고 여지 등이 적을 만난 뒤에야 월경한 죄를 정하는 것으로서 의논하기를 청하니 그 뜻이 어떠한가. 적의 많고 적은 것을 헤아리고 나이 강하고 약한 것을 생각하여 내가 적을 제어할 만한 연후에 군사를 내어 돌격할 것을 내가 연속하여 거듭 밝혀 전교하였는데 이최 한안후 등이 적변을 듣자마자 경이하게 출병하였으니 졸지에 수많은 적을 만나면 장차 어떻게 막을 것인가. 주장이 된 자가 마땅히 여러 장수로 하여금 호령에 분주하게 하여 겨를이 없어야 할 터인데 지금 변장들이 경의 효령에 따르지를 않는 것 같다. 내가 또 어찌 그러한 것을 알겠는가. 오늘의 일이 이미 이와 같다는 것이다. 상황의 일뜻을 경이 잘 알아서 후일의 근심에 대비하라 하였다. 종수가 또 아뢰기를 지금 내전을 받자오니 항공하고 놀라움을 이기지 못하여 몸둘 곳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입보하는 것을 삼가서 출입의 절차를 검하고 굳게 지키는 것을 엄하게 하고 출병하는 일을 중하게 하여 아침으로 이르고 저녁으로 경계하여 일찍이 경각 사이에도 회의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듭 엄하게 한 호령은 사람의 이목에만 파전되어 있을 뿐이 아니라 사진과 문적에도 밝게 실려 있습니다. 신이 어찌 거짓말로 천청을 속이겠습니까? 다만 신이 본래 위험이 없어서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복종하지 아니하여 오늘의 시로를 가져왔사오니 신이 몸에 반성하고 스스로 책망하여 마음속으로 달게 죄를 기다리옵니다. 이 왕의 잘못은 뉘우쳐도 쫓기 어렵사오니 그의 다시 모둔한 재주를 다하여 후일의 방비를 더욱 엄하게 하겠습니다 하였다. 세종실록 86권 세종 21년 9월 29일 갑술 두 번째 기사 강이관을 사신과 동행하게 하다. 의정부에서 예조의 정문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북경에 가는 통사를 차정할 때 이미 북경에 갔던 사람과 북경에 가지 않았던 사람을 구분하여 능히 그 임무를 감당할 만한 사람을 가려서 차정하는 것은 이미 일찍이 하였사온데 북경에 가는 사신이 안물, 안마, 다각부를 스스로 첨가하여 데리고 가는 자가 종종 있사오니
이제부터 사신이 북경에 갈 때는 사여군에서 통역어에 능통한 자를 택하여 차정하소서. 또 강의를 둔 것은 오로지 화어를 전습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매양 북경에 갈 때를 당하면 데리고 가는 법을 역시 이미 수교하는데 하였는데 혼도관으로 강의관을 삼는 예로 논하여 데리고 가는 것은 온당치 못하오니 그러므로는 비록 혼도관이 북경에 가는 때라도 반드시 강의관 한 사람을 보내고 어기는 자는 사음으로 하여금 규찰하여 다스리게 하소서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2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범법자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고신을 뺐다. 의정부에서 형조의 정문에 의가하여 아뢰기를 무릇 죄를 범하여 탄핵을 당한 자가 죄를 받을 때를 당하여 요행이 사유를 받을까 하여 고신을 싸가지고 도망하여 숨어서 죄를 면하는 자가 꽤 많사오니 징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범하고 도망하여 면하기를 엿보는 자는 마땅히 본가에서 고신을 수탈하고 또 속을 받을 것이며 비록 사유를 경과하여더라도 역시 이 예에 의하여 시행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29일 갑술 네 번째 기사. 이예가 진강차랑의 말을 전하다. 진강차랑이 말하기를 우리 도주가 보낸 사람 중에 도서를 2번 찍은 서계를 가진 자는 바다를 건널 10일의 양식을 주고 도서를 1번 찍은 서계를 가진 자는 3, 4일이나 혹은 5, 6일의 양식을 주는 것은 역시 대국의 명령이라 하였습니다. 신은 원하건대 3번 도서를 찍은 것을 가진 자는 10일의 양식을 주고 도서를 1번 찍은 것을 가진 자는 5일의 양식을 주게 하소서. 진강차량이 또 말하기를 비록 도서를 찍은 서계를 싸가진 자라도 만일 도주의 문안이 없거든 청하건대 접납을 허락하지 마소서. 내가 이 뜻으로 도주에게 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진강차량에게 이르기를 허위로 도서를 찍은 것을 가진 자는 참인지 거짓인지를 분별하기 어려우니 도서를 고쳐 만들어서 너희 장수에게 주면 어떠한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만일 고쳐 만들어서 보내주면 도주가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또 말하기를 객인들이 또 각 포에 이르면 혹은 여러 가지로 청구하고 혹은 족친을 만나보겠다고 청탁하는 자 혹은 미조 서계를 가진 자 혹은 이중으로 서계를 받아서 삼포에 체류하며 여러 가지 배단을 만드는 자를 일체 금하는 것이 어떠한가 하였더니 대답하기를 내가 지금 삼포를 순행하여 우리 도주의 명령을 전하고 엄하게 검찰할 터이니 귀국에서도 역시 검찰하여 핵실하는 것이 좋다 하였습니다. 신은 청하옵건대 조관을 보내어 진강차량과 함께 의논하여 검찰 수사하여 강제로 그 섬으로 돌려보내고 인하여 말하기를 삼가 이런 무리를 보내지 말라. 비록 보낸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말게 하겠다 하고 이것으로 진강차량에게 효유하여 보내는 것이 어떠합니까 하였다. 세종시로 86권 세종 21년 9월 29일 갑술 세 번째 기사. 학교에 학령을 세우지 말도록 하다. 처음에 겸 성균주부 송을계가 상서하여 각관의 학교로 하여금 밝게 학령을 세우기를 청하였다. 명하여 예절 내려 성균관과 더불어 의논하기 아니 성균관에서 의논하기를 삼가 상고하옵건대 주문공이 순희 연간에 남강에 있을 때의 조정에 청하여 백록동 서원을 짓고 학교를 만들었는데 그 대략에 이르기를 부자 유친 군신 유의 부부 유별 장유 유서 붕우 유신이라 하였으니 이가 오교의 종목입니다. 요순이 설로 하여금 사도를 삼아서 오교를 편 것이 곧 이것이니 배우는 자는 이것을 배울 뿐입니다. 이것은 다만 그 대강을 말한 것뿐입니다. 뒤에 소학설을 편찬할 때 명륜뿐 아니라 입교로서 첫머리를 하고 경신으로서 끝마쳐서 수신의 대법이 갖추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허노제가 배우는 사람을 모아놓고 이르기를 지금 비로소 진학하는 차세를 들을 것이니 만일 반드시 서로 따르려거든 전날에 배운 장구의 버릇을 다 버리고 소학에 종사하고 그렇지 않거든 마땅히 다른 스승을 구하라 하였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또 말하기를 좋다 하였습니다. 선생이 또한 아침 저녁으로 정송하여 쉬지 않고 독지 역행하여 몸소 설선하여 비록 심한 추위와 성환 더위에도 패하지 않았습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주문공과 헌호제의 고사에 의하여 성균관과 사부 학당으로서 부터 향교에 이르기까지 모두 소학으로 학령을 삼으소서 하니 명하여 의정부 제조와 예문관 춘추관 집현전으로 하여금 함께 의논하여 아래라 하니 의정부에서 함께 의논하여 아래기를 소학은 천하 만세가 함께 높이는 글인데 학령이라고 일컫는 것은 불가하니 청하옵건대 거행하지 마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헌호제는 원대 주자 학자 허형을 말한다. 세종칠록 86권 세종 21년 9월 30일 을해 첫 번째 기사. 삭제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칠록 86권 세종 21년 9월 30일 을해 두 번째 기사. 외인 야삼랑을 극형에 차하도록 종정성에게 알리다. 예조에서 대마주 태수 종정성에게 회답하기를 그대가 말한 귀주의 사람 야삼랑 등이 경내에 와서 법령을 두려워하지고 마음대로 동류인 육랑, 삼랑 등 두 사람을 죽였으니 죄악이 깊고 중하여 징계하지 않을 수 없다. 전번석의 말에 의하여 끝까지 추문하여 극형에 처하고 사유를 갖추어 회부하면 심히 다행하겠다 하였다. 세종칠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홀라온 실산위 집이 진가가 보낸 집이 아두라가 하직을 구하다.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홀라온 실산위 집이 진가가 보낸 집이 아라두가 반열에 참여하여 하직을 구한 임금이 아라두를 불러보고 말하기를 원로에 가느라고 고생하겠다고 하니 아라두가 대답하기를 상득이 심중하여서 가는 곳마다 후하게 공개하니 무슨 고생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0월 1일 병자 첫 번째 기사. 김맹성, 박안신, 최치운, 유계문, 황치신 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김맹성으로 호조판서를, 박안신으로 형조판서를, 최치운으로 이조판서를, 유계문으로 형조참판을, 황치신으로 한승부윤을 삼았다. 세종실록 87권 세종 21년 10월 2일 정축 첫 번째 기사. 사무부에서 진율의 상수를 올리다. 주나라에서는 서부가 시골에 저축하는 것이 있었고 한나라에서는 상평의 창고를 설치하였사오니 예전부터 제왕들이 거두어 들이고 해쳐서 진hul하여 구제하는 것이 대단하였사옵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의창의 법은 곧 그 제도에 남은 것이온데 그 조처하는 방법은 법령에 분명하게 있사오며 유사가 진실로 잘 봉행한다면 비록 군자를 빌지 아니하여도 넉넉할 수 있겠지만 민심이 진실하지 못하고 법을 봉행하는 데 적당히 하지 못하는 패단이 없지 않사오니 이것은 작은 일이 아니옵니다. 대개 무식한 백성들이 뭔 생각은 하지 못하고 한갓 눈앞에 보이는 일만을 따라서 신곡이 나서 추수하게 되면 혹은 개 모임이라 하여 모여서 마시고 부처에게 공양 드린다든가 혹은 신령이 치성한다든가 하여 하지 않는 짓이 없이 하여서 모두 다 남김없이 낭비하고서 말하기를 명년에 씨할 종자와 농사 양식은 환자가 있으니 무엇을 건심할 것이 있겠느냐 하고서 명년 봄이 되면 환자 곡식을 달라고 날마다 급하게 조르면 수령들도 역시 고식지게로 그 소원을 덜어주다가 의창의 곡식이 부족함 군량으로 측정한 것까지 돌려주기에 이르고 또 감사나 경찰관이 순시하여 온다면 백성이 환자 곡식을 받으려고 저의 축적하여 두었던 것은 감추어 두고 우는 소리로 굶주림을 호소하며 수령도 역시 경책을 당할까 겁을 내어서 환자를 달라는 대로 주되 한 백성이라도 받는데 뒤질까 염려하므로 백성의 축년 부채가 늘 잇따라 금년에
그러하면 명년에도 그러하여서 해가 따라서 쌓이고 쌓여 많은 자는 거의 100여석이나 되고 적은 자라도 수십석 이하는 있지 아니하옵는데 갚을 때는 뒤로 미루고 미루어 바치지 아니하고 탕감하여 면제되는 언제나 받을까 바라오며 겸하여 수재 한대로 백성이 저축한 것이 없게 되며 수령은 한가 백성의 군색하고 없는 것만을 보고 써도 독촉해 받지 못하므로 국고가 날로 소모되고 고갈되게 되어 하오니 이것은 의창이 백성의 기근을 진율하고 굴량한 국가의 완급에 대비하는 것임을 알지 못한 따시오며 국가에서 입법한 본인은 처음부터 그 같은 실수가 있으면 아닐 것이온데 상상의 심려하심을 끼치게까지 하였사옵니다. 을면은 교지에 말씀하시기를 을사년 이후에 환자는 옛것을 받고 새것을 남기게 하여 영구한 법식을 삼고 위반하는 자는 해유를 써주지 말게 하라고 하였사오나 그렇게 법을 세운 지가 이미 5년이었건만 그것으로 하여 좌죄되어 해유를 받지 못한 자가 있다는 말을 듣지는 못하였사오니 이것은 이른바 한감 문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청하옵건대 이제부터는 10년 이전에 풍년 들고 흉려된 해에 거두어 드리고 해처단 수요를 내리 계산하옵고 의창이 현재 있는 액수를 짐작하여 나누어 주되 그 액수를 그 해의 흉에 따라서 3등으로 나누어 풍년이면 적은 등수로 주게 되었고 평년이면 중간 등수로 주게 하오며 흉년이 들거든 많은 등수로 주게 하여 항구적인 법으로 정하게 하옵고 위반하지 못하게 할 것이며 또 수령들로 하여금 매년 가을에 화곡의 성숙에 따라 등급을 매기게 하여 보고할 때에 이 해의 연세가 풍년이라든가 흉년이라든가 에 따라서 명년에는 환자를 얼마가량 나누어 주어야 하겠다는 숫자를 요량하여 경내 백성들에게 미리 일러주도록 하오면 백성들도 금년에 풍년 들고 흉년 된 것을 보아서 명년에 환자 주는 것이 많고 적은 것을 미리 알게 되므로 주의하고 항상 준절하여 낭비하기에 이르지는 아니할 것이온저 세 번 풍년 들고 세 번 흉년 드는데 거두고 해쳐주는 옛 뜻의 거의 맞을까 하옵니다. 만일 병진년 같은 기근의 재앙이 있게 되오면 마땅히 권도를 좇아서 보고하여 위아래 군량을 사용하는 것도 가할 것입니다. 이렇게 법을 세운 뒤에도 수령이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등급 매기는 것을 마음대로 뒤바꾸어서 함부로 환자를 나누어 주거나 거두어 두리기를 등하니 하여 때에 맞춰 다 받아들이지 못하여 원에게 결손이 나게 한 자는 감사가 매년 중춘에 호조의 통첩하에 다시 마감하게 하되 각도 내에서 가장 심한 자 한 사람을 아래 파면시켜서 그 나머지 사람을 경계하옵시고 또 탕감해주는 일을 없이 하여 어리석은 백성들의 요행을 바라는 마음을 막아버리게 하옵소서. 그 이미 전에 저축한 것의 허실을 조사하는 일은 감사의 매양 순시할 때 수령관으로 하여금 조사하여 실상을 밝혀내되 역시 이미 세워져 있는 법령에 의계할 것이오며 매년 봄 가을로 행대를 보내서 의청을 거두고 해치는 것과 군량의 허하고 실한 것을 조사하여 만일 결손된 것이 꽤 많은 자는 감사와 수령을 모두 규탄하여 치주하오면 백성이 지나치게 받는다든가 미답하는 배단이 없게 되었고 관과에서는 원액을 결손하게 되는 책망이 없이 의창의 곡식은 제대로 넉넉하고 군량의 비축도 모손되지 않을 것이니 채택하시옵기를 엎드려 바라옵니다 하니 이에 의정부에 내려 의논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3일 무인 첫 번째 기사 낮에 태백성이 보이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3일 무인 두 번째 기사 겨울 제사에 쓸 향과 충문을 친히 전하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3일 무인 세 번째 기사 동공의 생신장치를 강령전에서 베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4일 김효 첫 번째 기사 남지, 이진, 윤번, 우효강 등을 관직에 제수하다. 남지로 호접 참판을, 이진으로 공조 참판을, 윤번으로 사헌부 대사헌을, 우효강으로 사헌 장령을 삼았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4일 김효 두 번째 기사 김해 업성에 있는 수로왕 능천에 표석을 세우기를 창하다. 경상도 관찰사 이선이 치계하기를 신이 순시차로 김해에 이르러 친히 살펴본 적 엄내성 서편 길 옆에 가락국 시조 수로왕의 능침이 수정 가운데 침몰되어 있었는데
혹은 길을 내어 짓밟으며 혹은 마술을 방목하기도 하오니 다만 마음가짐이 소홀하고 행위가 무례한 것뿐이 아니었고 금지하는 법률도 있사옵니다. 신이 그에게 생각하옵건대 수르왕이 비록 해변 한 구석에 나라를 세웠고 또 알 속에서 나왔다는 것이 보통 사람과는 달랐사오나 나라 다스리기를 100여 년이나 하였으며 나라를 계승한 것도 거의 수백 년이나 되었으니 신라나 백제의 시조에 비하면 그 공이 비록 우열은 있사오나 상고시대에 있어서 농사를 힘쓰는 것으로 나라를 창립하여 백성들이 그 언덕으로 한편에서 편안히 살았사오니 비옥건대 신라 시조를 숭상하던 예전에 의하여 그 제도와 예절을 참작하여 능옆 사방 50보 안에 있는 밭을 모두 묵히게 하여 갈고 심는 것을 금지하고 소나무를 심어서 구역 경계를 정하고 표석을 세우게 하옵시되 수호하는 1, 2호를 선정하여 때때로 소재하게 하와 보장하는 예절을 베풀게 하옵소서 하며 예조로 내려보내니 예조에서 아뢰기를 수로왕 능침에 표석을 세우고 수호하는 사람을 두게 할 필요는 없으나 단지 사면으로 각각 30부를 한정하여 밭 갈고 나무하는 것을 금하게 하옵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4일 김효 세 번째 기사 효자 진겸에게 관직을 제수하다. 경상도 곤양사랑 진겸의 아비가 간지로 고생하였는데 겸이 손가락을 잘라서 태워 가루로 만들어 물에 타서 먹였더니 즉시 나았으므로 그 사실이 보고되자 관직을 제수하게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4일 경진 첫 번째 기사 의창을 충족하게 하는 방법과 내포 외인의 대책을 논의하다. 정사를 보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의창을 설치한 것은 본디 백성의 기근을 구제하고자 함인데 이제 그 이름만 있고 그 실지는 없어서 매양 진대하는 날을 당하면 반드시 군량에 의존하여 왔다. 때문에 군량이 거의 다 나가게 되므로 장래가 염려스러우니 환자를 내고 드리는데 삼가하지 않을 수 없다. 저번에 정부의 대신들이 의창의 폐해를 갖추어 진술을 하였으나 폐해를 없이 하는 방법을 말하지는 아니하였고 나도 깊이 생각하여 보았으나 그 요령을 얻지 못하였다. 거기에 들으며 수령들이 환자를 거두고 해치는 데에 징수하는 방법이 지나치게 엄하여서 인명을 살상하는 데까지 이르러 그 폐해가 적지 아니하다고 하니 이것으로 보건대 그 빈부를 따져서 준절하게 나눠주는 것만 같지 못하다. 그러나 백성에게 군색하고 절박한 사정이 있다면 수령된 자가 차마 안 잊을 수 없을 것이니 이것도 역시 사세로 보아 행하기 어려운 것이겠다. 의청을 충족하게 하는 방법을 경등은 잘 의논하여 아뢰라 하니 주하이정 허조가 아뢰기를 환자 바치기를 독촉하는 것이 비록 각박하다고 말하옵지만 만약에 먼 앞일을 생각한다면 독촉하여 받아들이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다 하고 또 조가 아뢰기를 네이포의 왕년은 외인의 수요가 날로 늘어가오니 비단 접대하는 비용이 누구만이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변이 생기지 않을까 염려스럽사오니 다 돌려보내게 하여 부르지변을 방비하게 하옵소서 하는 임금이 말하기를 경은 말이 옳다. 그러나 하루아침에 급속히 다 돌려보내는 것도 불가하며 아직 통신사 고득종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대책을 세우더라도 늦지 아니하니 경등은 잊지 말고 있다가 조처함이 옳겠다 하였다. 세종시로 87권 세종 21년 10월 5일 경진 두 번째 기사 의금부에서 죄인을 신문할 때 지나가는 자가 말에서 내리는 것에 대해 논의하다. 본부의 제조가 죄수를 신문할 때는 대문 앞을 지나는 자가 반드시 말에서 내리는 것은 그 유래가 이미 오래되었사온데 병진년에 이르러서 대사은 곤제가 아래여 청하여 그 예법을 폐지하였사오나 옛 예법을 갑자기 폐지할 수는 없사오니 다시 예전대로 하게 하옵소서 하니 윤허하지 아니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6일 신사 첫 번째 기사 대마도 사신들이 하직을 고하다. 건정전에 나아가 조회를 받았다. 대마도의 종 은칠이 보낸 비공고로 등 2인과 홀라운 우지개가 보낸 지위첨사 소울고 등 2인이 반열에 참여해 토사물을 진상하고 파하위 도지위 가라가 보낸 지위 웅시로와
목속 하위의 지위, 자 음파가 보낸 지위 월을학도 역시 반열에 참여하여 하직을 고하니 임금이 웅시로를 앞으로 불러보고 말하기를 먼 길에 오고 가느라고 고생한다 하니 웅시로가 대답하여 아뢰기를 상덕이 심중하옵시니 무슨 괴로움이 있겠습니까 하였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6일 신사 두 번째 기사 도성 안팎에 있는 길의 넓이를 정하다. 공조에서 수성도감의 첩정에 의하여 의정부에 보고하기를 성을 둘러 길을 내는 것은 그 유래가 오래되었사온데 도성 옆에 사는 자들이 혹은 길을 막아서 통행하지 못하게 하여서 이내 초목이 무성하고 우로에 젖어서 성곽이 장차 무너지게 되었으며 성을 맡은 관리들이 조금도 검찰하지 아니하므로 영락 3년 4월에 한성부에서 성 안팎을 모두 둘러서 길을 내고 성을 관장하는 관리를 시켜서 날마다 순찰하여 만일 퇴락한 것이 있으면 봄, 가을마다 수리하게 하고 그 길의 넓이는 역시 참작하여 제정하게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선덕 12월 한성부에서 성내의 도로 제도를 정할 때에도 성을 둘러 낸 길을 수리하는 것은 미처 하지 못하였으니 청하건대 예전 제도에 의하여 자로지어서 제도를 정하게 하소서 하니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도성 안에는 두 마차가 나란히 갈 수 있는 넓이에 두 자를 더하게 하옵시고 성 밖에는 두 마차가 나란히 갈 수 있는 넓이에 넉 자를 더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그대로 따랐다. 세종시록 87권 세종 21년 10월 7일 이모 첫 번째 기사 명년 정오를 축하하기 위해 중국 사지로 유수강을 정하고 사목을 내리다. 한승부 윤 유수강을 보내어 북경에 가서 명년 정오를 축하하게 했는데 임금이 표문에 절하는 의식과 같이 하였다. 그 수강이 가지고 갈 사목에 이르기를 사은사 예조판서 민의생이 북경으로부터 돌아와서 아뢰기를 최진이 이르되 본국에 어찌하여 야인을 불러들이는가. 이제부터는 변장을 시켜 후하게 대접하여 보내고 나라 안으로 불러들이지는 말라. 내가 본국의 말을 들을 때에는 마음에 매우 미안함으로 감히 이같이 알린다고 하였습니다. 했지만 최진은 비단 이뿐만이 아니라 매양 우리나라의 진심으로 정성을 가졌으므로 이같이 번거롭게 말하는 듯하나 예전에도 그러하였지만 중국 조정에서는 우리나라에서 홀라온을 접대한 일은 묻지 아니하였은즉 진의 말은 믿을 만한 것은 못된다. 그러나 북경에서 만약 최진을 만나거든 마땅히 이르기를 그대가 전일 사은사가 여기에 왔을 때 우리나라에서 야인을 불러 회유하였다고 말하였으나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불러온 것이 아니고 야인들이 혹은 족친을 만나기 위하여 혹은 소음과 장을 구하기 위하여 본국의 뒷문에 왕래하면 변장이 후대하여 보냈을 뿐이다. 그러나 만약에 억지로라도 서울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가 있게 되면 이웃 지방과 화목하게 지내라는 칙서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가끔 서울로 올려보냈지만 한두 사람이 지나지 아니하였고 실상 우리나라에서 부른 것은 아니었으니 전에 불러들였다는 말은 어느 곳에서 나왔는가 하고 이같이 자세히 물어보라. 1. 예부의 관원이 혹 이전에 맹가천모가는 형편에 따라 다른 곳으로 이사하여 살았다는 사연을 묻거든 대답하기를 지나간 경연년에 올적 합등이 변경해서 난동을 일으키고 우리 변장 항항모를 죽이므로 군주들이 사방으로 흩어지자 맹가천모가가 모련위를 유인하여 빈틈을 타서 노력질하고 우리를 토벌할까 스스로 의심하여 그 부족을 몰래 이끌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으나 역시 부지에 살지 못하고 도로 아모카로 돌아와 붙여 살았다. 만일 그때 맹가천모가가 이사가서 살겠다는 사정을 우리 변장에게 고하였던들 반드시 그들의 말을 들어줄 리가 없었다고 하라. 1. 예부에서 만약 묻기를 야인으로 본디 관직이 없는 자라면 소원에 따라서 올려주는 것도 가하지만 일찍 명나라의 관직을 받은 사람에게 어찌하여 관직을 제수하느냐고 하거든 대답하기를 명나라의 관직을 받은 사람이 우리 서울에 와서 진정으로 머물러 시위하기를 원하는 자에게는 다만 그를 머물러 두고 일을 맡겨 심부름을 시켰을 뿐이니 명나라의 관직을 가볍게 여겨서 본국에 관직을 준 것은 아니라고 하라. 1. 만약에 묻기를 홀라온은 어찌하여 내왕하느냐고 묻거든 대답하기를 홀라온은 우리 뒷문 이웃 지경에 사는데 이만주의 유인하는 말을 듣고서 우리 변경을 자주 침략하는데
전자의 칙지에 이웃지경과 화목하게 지내라고 말씀이 있었으므로 골라오니 아무카 등지에 친적이 있어서 서로 찾아보고 내왕하는 자는 우리 변장이 우대하고 위율하였음은 역시 변반 백성으로 하여금 생업에 안심하고 살게 하고자 하는 뜻일 뿐이었고, 이로 말미암아 혹시 우리 서울에 올라오기를 원하는 자가 있으면 우리 전하께서 역시 우대하신 것이라고 하라. 요동대인이나 도사가 만약 너희 나라에서 만주 등을 불러 회유한다는데 과연 그러한가 하고 묻거든 마땅히 대답하기를 만주 등은 파저강 연안 지방에 사는데 우리나라 강계 지방과 상거가 멀지 아니한 곳이다. 도사의 관할하는 각처의 인구들을 노력하여다가 노예를 삼고 여러 가지로 부려 먹으며 본인 등이 그 괴로움을 견디지 못하여 연속해 도망하여 벗어나서 우리나라로 오는데 우리 전하께서는 중국을 지성껏 섬기심으로 고도사로 해송하게 하니 만주 등이 이 때문에 우리에게 원한을 품고 여러 번 변경을 침범하여 사람을 죽이고 물건을 노력함으로 부득이하여 지난 개축년 여름에 장수를 보내어 토벌하게 하였을 때 포획한 야인의 남녀는 생명을 보존하게 하고 혹진이 먹을 것을 주었었다. 그러나 돌려보내는 황제의 칙령을 받고서 우리 전하께서 즉시 출발시켜 돌아가게 하였다. 전백에 이르기까지 유실하게 한 것이 없었으니 은혜가 적지 않았건만 저 만주 등은 전일에 노랗게 간 인민을 숨기고 돌려보내지 아니하는 데다가 악한 짓을 함이 더욱 심하여 해마다 변경을 침략하여 죽이고 약탈하는 것이 전보다 배나 되니 지난 정사년 가을에 변장이 또 초벌하였는데 저 만주란 자가 또 그 해 겨울에 우리나라 백단구자로 노력하고는 제 스스로 의심하여 부려움을 품고서 다른 곳으로 이사가서 살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 전하께서 변장에게 정교하시기를 만주 자신이거나 아들, 아우 등 친족 외에는 서울에 오는 것을 허락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변장이 이미 전하의 뜻을 알고 있는 바인데 어찌 사람을 보내어 물건을 주고 불러서 기순하게 하였을 리가 있겠는가. 근경에 머물러 사는 야인들 중에 우리나라의 언덕을 입은 자가 제 스스로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을 초유한 것인데 만주 등은 이로 말미암아 망령되게 본국에서 초안하였다고 말하여 감히 중국을 의혹하게 한 것이니 우리나라에서 무슨 까닭으로 여러 해를 두고 악한 짓을 하던 사람을 불렀겠느냐고 하라. 일범찰을 반의한 일을 묻는 일이 있거든. 대답하기를 맹가 천모가가가 부하를 거느리고 오랫동안 우리나라의 공험진 이남 경성의 암흑화 지방에 살게 되며 상장군 삼품직을 받고 호적에까지 올리고는 봉직하였었는데 그 후에 본인이 명나라의 관직을 받게 되었으므로 그 후로는 도무지 소임도 맡기지 아니하고 세금도 받지 아니하여 편안히 살게고 있게 하였더니 근래에 칠성야인들이 맹가천모가의 부자를 죽이고 싸움에 이긴 여세를 이용하여 우리나라 땅인데도 거리낌없이 마구 들어와 빼앗아 점령하려고 하므로 우리나라에서 그곳에 관청을 설치하여 수호하고 그후로부터 그들이 버리고 간 가족과 인민들을 전과 같이 모율하였는데 본인들은 이 앞서 양목다불과 작당하여 요동에 관할하는 각처의 인민들을 노략질하여다가 종으로 삼고 부려먹었으므로 포로된 사람들이 고생을 견디지 못하여 이타금 도망해 벗어나서 우리나라로 오면 우리나라에서는 오는 대로 즉시 요동으로 보낸 것이 무려 수백 명이었다. 그런데 범찰 등은 그로 인한 원한을 품고 옮겨 떠나가서 만주 등과 결합하여 우리나라를 모함하고자 하므로 우리 전하께서 이런 사연을 명나라에 주달하였더니 묘사에 이미 치규를 받았는데 더건대 반의하지 말고 그대로 경성등지에 거주하라고 하고 우리나라로 하여금 잘 보호하여 편안히 살아가게 하라고 하였으니 어찌 다시 만주에 고하는 것을 듣고 범찰 등으로 하여금 이사하게 하여 만주와 한 곳에 모여 살게 할 리가 있겠는가. 하물며 만주가 우리나라를 원수로 여기는 것은 명나라에서 다 아는 바이니 우리는 만주에 호소하는 것을 듣지 아니하는 것으로 안다고 하라. 1. 거을가게의 일을 묻는 일이 있거든. 대답하기를 거을가게가 영락 8년 2월에 형 금문내와 공마에 우리 경운부에 침입하여 우리 절제사 항흥보를 죽이고 5월에 또 우리 용성에 침입하여 절제사 전시기와 접전하였으며 20년 9월에는 여러 종족을 불러 모아서 또 경운부의 아산을 침범하였고 정통원년 9월에는 또 수빈간 우적배를 꿰어서 우리 경운부를 에워싸는 등 전후에 침략하고 인축을 죽이고 노력해간 것이 불소하였으며 또 양목다불과 공모하여 중국 인민을 노력하여다가 노예를 삼아서 부림에 그들이 고생을 견디지 못하여 우리나라로 도망해 오므로 그들을 요동으로 보낸 것이 전후에 매우 많았는데 정통 2년 6월에는 나무에 새긴 패를 만들어서 나누어 남늘 우적계, 아령계, 올자을 우적계, 미기거,
소거절, 무적계, 가호 등을 세 곳에 보내어 10월 초 10일에 경에 들어와 도둑질하고자 모의하였고 그 계획이 정하여지자 8월간에 몰래 우리나라 종성군 지방에 들어와서 군마의 강약과 인물의 다수를 엿보고 살피다가 변경을 지키는 관원에게 잡힌 바 되어 서울로 보냈는데 나라 사람들은 중용으로 처하고자 하였으나 전하께서 잠정적으로 죽이지 말라고 하시고 이내 집과 옷과 음식과 그릇을 주게 하셨는데 그때 이미 병들어 죽었고 그 처자는 지금 서울 안에 있다고 하라. 일 전날 민의생이 북경에 갔을 때 예부에서 부탁하기를 바람에 불려 들어온 외인을 데리고 가서 저의 본토로 돌려보내주라고 하므로 의생이 거절하여 말하기를 우리나라에서는 일본과는 교통하지 아니하므로 형평상 돌려보내주기 어렵다고 하고 받지 아니하고 왔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외국과는 거리가 멀지 아니하며 서로 교통하여 온 것을 중국에서 어찌 모르겠으며 더욱 영락 15년부터 정통 3년에 이르기까지 포로되어 갔던 중국 사람을 12번이나 요동으로 보냈었는데 그때마다 자문에도 모두 말하기를 외국에 갔던 상선이 돌아오는 편에 나왔다고 말하였은즉 본국이 일본과 교통한 사실이 이미 현저하였거늘 일찍이 교통하지 아니하였다고 대답하며 받지 않고 온 것이 어찌 옳다고 하겠는가. 이번에 북경에 가서 만약 예부에서 바람이 들어온 외인을 전처럼 돌려보내주라고 부탁하거든 마땅히 말하기를 본국의 동남쪽은 바다에 닿았는데 외국과 멀지 아니하므로 외인이 혹은 고기를 잡으려고 혹은 소금을 팔려고 가끔 오는 터이니 이번에 부탁한 표풍해 온 외인을 데리고 본국으로 갔다가 외인이 고기를 잡으려고 오거나 소금을 팔려고 오는 자가 오기를 기다려서 그 편에 돌려보내겠다고 하고 받아서 오는 것이 옳겠다. 예부에서 혹 외인과 교통한 여부를 묻거든 대답하기를 그 사람들이 멀지 않은 땅에 사는 고로 온다면 거절하지 아니하였다고 하고 만일 교통한 실정을 자세히 알고서 굳이 묻거든 사실대로 대답하되 국경이 멀지 아니하여 험히 오게 되면 저들이 만약 예절을 갖추어 오게 되면 우리도 역시 예절을 갖추어 접대하여 통신사가 서로 왕래하여 화친을 간과하여 신의를 지켜왔을 뿐이라고 하라 하였다.